취재 편의점 두 번째 손님은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사별 던지신 박정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셨죠? 예. 오늘 우리 점주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뭐 일일 알바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주님이 지금 중국 가 계세요. 대통령과 함께 계시죠? 예. 이 편의점이 점차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네. 같아요. 사실은 편의점 이름 참 잘 졌다. 그게 생활 정치처럼 이렇게 정치도 쉽게 사고 맞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좋은데 요즘 너무 민감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정치가 안정되고 그래서 또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걸 지향하시기 때문에 저 편의점 참 좋다 이름이 예, 그렇게 취재 생각합니다. 편의점. 예. 네. 의원님도 자주 좀 출연 좀 이제 앞으로 해주십시오. 예. 부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자, 중국 지금 방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이제 오실 것 같은데 뭐 정상회담 붉은 넥타이 메고 하는 모습들 샤오미 사진 네. 찍는 거 등등 우리 지금 한중 회담 정상회담 성과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은 명분을 중요시했고요. 네. 한국은 실리를 중요시했는데 대통령께서 특유의 이 실용 상호 존중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넥타이 메고 간다는 거는 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군요. 예, 파란 넥타이 물론 이제 민주당이시기 때문에 파란 예. 넥타이 매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예. 근데 거기에 갑자기 황금색을 메고 갔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저쪽에서는 당신이 황제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색깔에 그거를 메고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로 중국을 잘 이해하시고 상호 존중을 하셨다. 그 트럼프 잠깐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네. 트럼프 지난번에 신라 예, 왕관을 우리 에이펙에 에이펙 선물했잖아요. 때, 예. 황금을 좋아한다니까 황금을 준 겁니까? 예, 왕관을 선물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바둑을 좋아하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둑알을 선물해서 바둑판을 줬잖아요. 예. 그 의미는 같이 또 바둑을 즐기면서 가보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중국에서는 스스로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의원님은 이제 중국 통 아니시, 중국 전문가신데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질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예. 최고의 대우는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샤오미 딱 찍는 거. 예. 이거는 의전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질을 발휘한 겁니까? 대통령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섬세하세요. 아. 다 이거 자체를 예. 본인이 기획하셨다는 전 들었고요. 전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사실은 예. 시진핑 주석이 그 샤오미 폰을 선물한 거는 예.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LG에 대한 부품들 특히 네. 저거 그 LED 그렇죠. 계기판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같이 갑시다 이런 제스처를 썼는데 저는 갑자기 뜨끔했었어요. 정보통신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잘 그걸 넘겼죠. 그거는 어떻게 그 기지인가요?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닌가? 외교 결례 같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에이펙을 할 때는 예.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는 이 표정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베하고 중국 일본이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악수락수 얼굴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그걸 보면서 맞습니다. 줄 관계는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한 건 또 더 말씀드릴 게 시진핑 주석이 빨리 후몰에 대한 그러니까 백도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넘겼어요. 그거에 대한 또 보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계속 진화하십니다. 그거 지금 정말 정상회담에서 보기 드문 셀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질문이 이게 조금 그렇게 한데 윤석열 때는 왜 저런 게 안 됐을까요? 그리고 나가면 저런 거보다는 뭐 이상한 구설만 보도가 되고 뭐 재벌도 술 먹여가지고 뭐 어쩌졌다 어디 명품 샵 갔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없고 좋은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무지하다. 무지하다. 네, 무지하다. 네. 두 번째는 이념 중심으로 외교를 펼쳤다. 이념 중심 외교 예. 윤석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극우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 대해 생각하니까 계속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게 없죠. 조지아 사태 같은 건 뭐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존중을 통해서 실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 개념 없던 사람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흰옥기탕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출근 늦게 하고 이런데 자기의 향락에 빠져 있던 정치였기 때문에 네. 안 맞는 것이고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실용 외교뿐만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연출하시고 또 하시는 거죠. 중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해도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익이 남더라도 친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족 중심, 친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친구가 되고 사업 얘기를 한다는 시엔조 벙요 라누조 성이 이런 말이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다시 예. 해주십시오. 시엔조 먼저 주어 벙주어는 결합하다 친구가 벙요 되고 나중에 사업을 한다니까 하라. 대통령이 잘 파악하시고 먼저 친하게 셀카를 통해서 이런 표정들 다 관리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했죠. 후속 조치는 우리 그 경제 분야에서의 서로 간에 상무부장하고 우리 쪽에 비정기적인 것들을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로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들으셨겠지만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아주 원어민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중국 통이세요. 실제로 국회 한중의원 연맹 상임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 그 중국에 자주 가시기도 하고 특사단으로 간 적도 계신 거죠? 지난 1년에 중요한 네. 것만 5번 갔다 왔는데요. 한중의원 연맹에서 간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만날 때 그때도 가셨고요. 같이 갔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좀 태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저 정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바로 그 탄핵되기 시작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잖아요. 네. 그거는 한중 관계를 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작돼서 했고요. 그동안 전승절에도 저희가 성의를 보였고 특사단 가서 또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것은 정상회담을 통해서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이 외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쭉 차근차근 가면서의 결정적인 건 이번 계기로 대통령께서 되돌릴 수 없는 한중 관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부침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최대 무역 상대국인데 이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볼 것도 안 봐도 되는 부분들 손해 봤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대통령께서는 실용이고 실익 중심의 외교를 하신다. 그래서 세세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대기업 중심에만 큰 카테고리에서만 이런 MOU를 맺고 하셨는데 네. 진짜 어려운 부분은 농민하고 우리 어민들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산물 전면 개방까지 이끌어내시고 지난번 에이펙에서는요 농산물 그 생감까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생감은 담지 않았지만 그냥 과일에 대한 수입 이렇게 담았지만 했고요. 또 이번에 상하이까지 가신 거는 이제 벤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죠. 아하. 정말 이번 일정은 하나도 뺄 게 없다. 완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 얘기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복잡하고 불온한 국제 정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올바른 편에 섰어. 또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요거는 약간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미중 관계에서 이런 선택을 해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늘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특사단 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것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느냐, 자오로지 상무위원장이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이미 중국은 G2라는 표현을 그 전에 싫어했는데 다자주의로 가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다자주의에서의 그 한 부분을 맡아라 이런 느낌이지 압박으로 저는 들리지 않았고 부탁에 대한 얘기 잘 좀 부탁해 이런 정도로 저는 들렸고요. 또 정상회담 하는데 그 정도 얘기를 안 하면 되겠습니다. 명분을 찾으려고 했고 저희는 실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논평을 했는데 실질적 외교 안보 이익은 전무하다. 이벤트성 회담이다. 이렇게
약간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한 거 칭찬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 지금 기억해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좁아요. 이런 건 칭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잘하는 걸 잘한다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이렇게 하던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안보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까? 이것들은 자체가 관계복원 된 것 자체가 이거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냥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속이 좁다. 또 그래야 정권을 잡으니까 그래서 못 잡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절대 못 잡습니다. 안 된다. 통 큰 정치를 해야죠. 통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잘한 건 잘한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참 알겠습니다.